안녕하세요, 비사입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이제 화장품 분야 자주 하는 질문지, 민원인 안내서 52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제품 용량 표기 시 밀리리터 이외에 온스나 플로 온스 표시해도 되나요? 우리가 이제 그램이나 밀리리터 많이 쓰는데, 화장품 법에 보면 어떠한 단위에 대한 규제사항은 없습니다. 그래서 밀리리터, 그램, 온스나 플로 온스 쓰셔도 되고요. 대신에 이제 온스나 플로 온스는 우리가 이제 한산을 할 때 잘 모르죠. 그래서 결국은 이게 단상자본의 표시 문화는 일반 소비자 알기 쉽게 쓰는 게 원칙이죠. 그래서 그램이나 미리리터로 표시하면 무난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53번 지지체 액체가 침전된 대용량 클렌즈 티슈로 지지체와 내용물을 완전히 분리하기 어려운 경우 내용량 지지체 액체를 합한 중량으로 기재해도 되나요? 우리가 순수 중량 표시는 내용물 표시입니다. 그 안에 이제 부직포나 부자재 빼야 됩니다. 자, H에 이제 구되어 있는 연모제의 경우 이제 사용시 주의사항을 표시하고 H에는 이 표시의 주의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라고 표시해도 되나요? 그 세트 상품 따로따로 판매하는 단위 상품이 아니라 세트 상품 구성 시에는 그렇게 써도 되죠. 자, 55. 고시에 정해진 사용시 주의사항 이외에 추가 사항을 추가 기재해도 되나요? 우리가 이제 주의사항을 표시할 때 공통된 사항이 있고요. 거기 개별 성분이 들어가면 개별 주의사항을 써야 되는데 그 외에도 책임 판매업자 혹은 제조업자가 필요하면 쓰셔도 전혀 문제 없습니다. 56번 연모제 사용 시 주의사항 중 일부 해당하는 경우에만 기재하도록 되어 있는 문구는 해당되지 않으면 생략할 수 있는데 당연히 해당되지 않으면 생략할 수 있습니다. 57번 화장품과 다른 품목에 의약 외품을 세트로 판매하라고 합니다. 화장품의 1차 포장 필수 기재사항 모두 기재되어 있다면 2차 포장에는 별도 표시하지 않아도 되는지요? 우리가 세트 상품을 구성할 때 3차 포장은 이제 허용되지 않죠. 그래서 1차 용기, 1차 포장과 그 외에 이제 세트 단상자 2차 포장에는 별도로 이거 같은 경우는 표시해줘야 됩니다. 58번 견본 화장품에도 제조번호와 사용기간 표시가 의무화되어 있는데 본품과 견본이 함께 포장된 세트 제품인 경우 제조번호와 사용기간 어떻게 표시해야 되나요? 우리가 이제 견본 화장품, 샘플 화장품, 화장품과 동일하게 취급해야 돼, 관리해야 된다고 말씀드렸듯이 마찬가지로 제조번호와 사용기간 각각 표시해줘야 됩니다. 59번 동일한 책임 판매업자 기존 제품에서 처방과 제조업자를 달리하여 새로운 제품 제조 시 기존 제품과 동일한 제품명을 기존 제품과 신규 제품을 동시에 판매할 수 있나요? 이거 같은 게 약간 애매한 규정이 있죠. 우리가 제품 표준서로 관리하고 있는데 거기에 제품 표준서 개정되는 부분에 처방 그러니까 어떤 원료명이라든지 이제 제조업체를 변경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동일한 제품 이름일 경우 대신에 이제 동일한 제품명을 팔 수 있는데 그 개정 상황에서 이제 팔 수는 있는데 동일 제품명 가지고 기존 제품과 신규 제품 동시에 판매하기는 소비자 입장에서는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는 거죠. 그렇게 팔 이유도 없는 거고요. 자, 60번째 화장품 성분명의 약어를 제품명에 사용해도 되나요? 안 됩니다. 우리가 이제 화장품 법을 보면 전성분 표시 부분에 있어서 한글화 명칭 대한화장품협회죠. 협회 나에는 한글화 명칭으로 쓰게 되어 있습니다. 61번 두 개 이상의 혼합하여 사용하는 제품제 제1점 및 제2에 혼합하여 사용하는 마스크팩 중 하나에만 들어간 성분을 제품명에 사용할 수 있나요? 우리가 이제 두 개 이상의 혼합 제품을 1, 2 혼합하여 사용하는 마스크팩 중 하나에만 들어간 제품명에서 사용할 수 있죠. 상관없습니다. 대신에 우리가 제품 명칭에 해당되는 성분을 쓰거나 해당되는 성분의 유사어 쓰게 될 경우 전 성분의 함량을 표시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자, 제품명의 성분명을 사용하는 경우 함량 기준이 있나요? 함량 기준 없는데 함량을 표시하게끔 되어 있죠. 100분율 단위 퍼센트나 이제 ppm 단위로 표시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제품명을 영어로만 기재할 수 있나요? 없습니다. 우리가 영문화로 병행 표시하게 되어 있는데 기준은 한글이고요. 영문은 써도 되고 안 써도 되고 만약에 이게 수출용 국내에서 판매 안 한다 그러면 그 해당되는 나라의 언어로만 표시할 수 있습니다. 64번 기능사 화장품 제품명 가나다 선크림 SPF 20의 일부를 생략해서 가나다 선크림 기재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기능성 제품 경우는 허가나 보고를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름명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65번 제품명에 알로에 추출물이 포함되어 성분 함량 기재하는 경우 어디에 표시해야 되나요? 화장품 전성분에 표시해 주면 됩니다.
66번 제품명의 복합 원료의 함량이 포함된 경우 전 성분에 해당하는 복합 원료를 구성하는 모든 성분의 명칭과 함량을 기재해야 되나요? 이 부분은 그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컴포지션 부분, 그 원료에 대해 복합적인 원료는 컴포지션 부분이 있고요. 뭐 브레이크 다운이라고도 하는데 거기 거기에 있는 성분은 모두 표시해 주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 성분 외에 표시사항 5포인트 미만으로 작성이 되나요? 어, 우리가 이제 전 성분은 5포인트라는 5포인트 이상으로 쓰게끔 되어 있는데 나머지 사항은 어, 뭐 규정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일반 소비자가 보기 쉽게 할 수 있을 정도의 크기는 갖춰야 됩니다. 68번 국문 및 외국어, 영문 등 혼용하여 사용할 때 내용이 정확하게 일치하지 않으면 문제가 될까요? 당연한 동일한 제품명으로 해야 됩니다. 영문이나 한글. 1차 포장의 모든 것을 기재하고 2차 포장에 아무런 표시하지 않아도 되나요? 우리가 1차 포장에 꼭 표시될 사항과 2차 포장에 표시된 사항이 있기 때문에 나눠져 있습니다. 화장품법을 보시면 그래서 표시해야 됩니다. 70번 화장품의 의무 표시 기재사항을 제품의 2차 포장의 영문으로 인쇄하고 한글로 작성된 스티커를 제품에 부착하여야 되나요? 이거 같은 경우는 당연히 안 되죠. 우리가 2차 포장에 그러니까 이제 국내에서 판매를 안 한다는 조건 하에서 어, 하면 되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마치 수입 화장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경우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한글로 된 표시 기재 사항을 쓰시고 영문으로 라벨, 스티커 작업을 부착하면 병행해서 하면 문제될 여지가 없죠. 71번 화장품법상 누구든지 화장품의 포장 및 표시 기재 사항을 훼손 또는 위조 변조한 제품을 판매거나 판매 목적으로 보관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라는 규정에서의 표시 사항의 유통 관리를 위하여 추가 기재한 사항도 해당되나요? 당연하죠. 유통 관리 그 규정에서 표시 사항의 유통 관리 위해 추가 기재 사항도 마찬가지로 누구나 해소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72. 화장품의 소비자 피해 보상 문구는 반드시 표시해야 되나요? 우리가 이제 화장품 이제 표시 기재사항을 보시면 그 소비자 피해 문구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그러나 소비자 기본법 나와 있죠. 19조항에 따라 사업자는 물품의 하자로 인하여 소비자 불만이나 피해를 해결하거나 보상하여야 하며 그래서 기재 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식약처의 입장입니다. 13번 기능사항 표시를 1차 포장이 아닌 2차 포장에만 기재하여도 되나요? 뭐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1차 표시하고 2차 표시 화장품을 보시면 1차 포장 같은 경우 총 다 합쳐서 4가지만 표시하면 끝입니다. 뭐냐면 뭐 제조업체, 뭐 제품명, 그다음에 로트 번호, 사용기한 이 4개 이외에는 표시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2차 표시 포장에는 표시해야 될 부분이 화장품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거 준수하시면 되겠습니다. 74번 기능성 화장품의 질병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의약품이 아니면 기재할 때 반드시 기능성 화장품 글자 바로 아래 표기해야 되나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기능성 뭐 우리가 알고 있는 미백 뭐 자외선 주름 그 기능성은 질병 예방 및 치료 위한 의약품이 아니면 표시 안 해도 되죠. 자, 75번 화장품 제조업자 책임 판매업체 위에 판매원을 추가 기재해도 되나요? 우리가 이제 법으로 제조업자 책임 판매업자를 표시하게 되고 그 외에는 뭐 자유 선택이기 때문에 뭐 왜냐하면 유통업자 뭐 그런 식으로 표시해줘도 뭐 크게 법적으로는 문제될 여지는 없죠. 76번 수입 화장품의 경우 화장품 제조업자 또는 책임 판매업자 아닌 제3자가 완제품의 한글 표시 라벨 공정이 진행이 되나요? 이거 불가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어, 만약에 진행을 하시려고 하면 꼭 책임 판매업자에 대한 컨펌 뭐 레터라든지 뭐 그걸 받으셔야 돼요. 17번 제품의 기술 제휴원으로 의료 법인명을 기재할 수 있나요? 이거 같은 경우는 이게 마치 이제 화장품이 그 의약품처럼 오인될 수 있기 때문에 불가합니다. 화장품에서 유통기한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유통기한은 그러니까 사용기한, 유통기한은 사용기한이죠. 화장품 제조한 날로부터 적절한 보관 상태의 제품이 고유의 특성을 가진 것처럼 소비자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간. 그러니까 이제 유통기한 정할 때 우리가 보통 제조 번호를 기준으로 하죠. 그 제조 번호는 뭐 이제 생산된 날짜나 혹은 포장된 날짜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제 제조업체 각 회사별로 틀리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화장품의 제조번호 어떻게 정하나요? 이거는 뭐 절대적인 게
없기 때문에 법으로 규정되어 있는 게 없습니다. 자율적으로 회사에서 정하시면 됩니다. 제품의 용량이 50ml라 하더라도 제품명의 성분명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그 성분의 제품 포장에 그 성분의 함량을 기재해야 되나요? 예외사항이 있기 때문에 기재 안 하셔도 됩니다. 자, 전성분 표준화 명칭이 없는 원료는 어떻게 표시해야 되나요? 이거 쉽습니다. 과거에는 어, 대한학생협회에 한글 표준화 명칭이 있었지만 그걸 사용 안 했기 때문에 약간의 동일한 학명이라도 어느 회사는 뭐 틀리게 표시를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대한학생협회에 등록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화장품 전성분 표기할 때 복합 원료는 어떻게 표기해야 하나요? 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컴포지션 보고 일일이 다 환산을 한 다음에 전성분에 포함하시면 되겠습니다. 화장품 제조 극미량 사용 원료도 전성분에 표시해야 되나요? 자,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극미량. 우리가 이제 어떤 복합 원료, 이제 추출물이라든지 그 안에 이제 방부제 성분이 들어있죠. 근데 그 추출물을 썼다고 해도 화장품 전체에 대한 방부력이 효과 없기 때문에 이거 같은 경우는 뭐 전성분 써도 되고 안 써도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거는 회사의 자율적인 판단하에 맡기기 때문에 선택하시면 됩니다. 수입 화장품 저 1차 포장에 기재된 전성분 라벨에 오류가 있는 경우 전성분을 제조 증명서의 기준으로 표기해야 되나요? 제조 증명서 그렇죠. 제조 증명서 뭐 전성분 표를 보고 작성해야 되는 게 원칙이죠. 전성분 생략이 가능한 소용량 제품의 영문으로만 전성분 표시해야 되나요? 우리가 이제 소용량 제품에서 제품 생략이 가능하다는 것은 표시할 공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그 예상을 적용한 건데 굳이 영문으로 표시하면 안 되죠. 한글로 표시해야죠. 하더라도 용모제 전성분 표기 시 프로 초과에 상당한 착색제도 함량 순서와 관계없이 플러스 마이너스 뒤에 한꺼번에 표시할 수 있나요? 예, 가능합니다. 화장품 제조 사용되었으나 제조 과정 중 건조되어 제품이 남아있지 않은 성분 에탄올의 경우 전성분 표시해야 해야 되나요? 자, 우리가 중간 과정에서 다 날아가거나 없어지면 임의로 첨가를 했지만 생략해도 됩니다. 자, 1% 이하 성분 함량 수술 관계없이 기재가 가능하여 전성분 1% 이하 원료 중 강조하고 싶은 성분을 강조하여 작성하였습니다. 해당 제품을 수출하고자 영문 표시할 때 국물 및 영문 라벨에 표시된 전성분 순서 달라도 되나요? 상관없습니다. 1% 미만은 순서에 상관없이 함량이죠. 함량에 상관없이 표시해 주셔도 됩니다. 내용물 에센스와 지지체 부직포가 분리되어 있으면 마스크팩 사용 시 지지체 내용물과 녹차 티백을 넣어 함침한 뒤 사용하는 제품의 경우 전성분의 녹차 티백 성분을 기재해야 되나요? 이거 같은 경우 기재 안 해도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전성분, 전 화장품의 전성분을 보면 내용물에 들어간 함량을 말하는 거고요. 이건 세트 구성이잖아요. 세트 구성에서의 내용물 플러스 녹차 티백 플러스 어떤 다른 부직포라고 했을 때 티백도 하나의 화장품으로 볼 수 없는 거죠. 그래서 표시 안 해도 된다는 게 제 생각인데 식약처는 뭐 다르게 보고 있네요. 원료성 녹차 티백에 대한 성분도 함께 표시해야 됩니다. 이 부분은 논란의 여지가 좀 될 것 같네요. 왜냐하면 이 녹차 티백이 화장품에 들어간 게 아니라 별도로 하나의 화장품으로 보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뭐 그렇게 보는데 일단 90번 에어로졸 제형의 화장품 전성분 표기 시 분사체로 사용된 가스 등도 전성분에 표기해야 되나요? 화장품 들어가는 모든 성분은 표시해 주는 게 맞습니다. 착향제 구성 성분 중 알레르기 유발 성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우리가 이제 시행규칙 보면 거기에 관련된 알레르기 유발 물질을 볼 수 있고요. 또 함량도 볼 수 있습니다. 92번 착향제 구성 성분 중 알레르기 유발 성분의 소량에도 함유했다면 성분명을 기재해야 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함량에 대한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사용 후 씻어내는 제품 0.02%, 사용 후 씻어내지 않는 제품 0.001% 첨가할 경우에만 알러지 유발 물질을 표시해 줄 수 있는 겁니다. 93번째 화장품 제조 사용되는 원료에 사용되는 원료 B도 전성분에 표시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이거 같은 경우 제조에 사용되는 원료에 사용되는 원료 B도 전성분은 모두 들어가는 원료를 이제 쓰는 게 원칙입니다. 자, 화장품 성분 사전 등록되지 않는 혼합 원료의 경우 전성분 표기 어떻게 기재해야 되나요? 화장품 성분 사전에 등록하고 쓰셔도 됩니다. 화장품 완제품의 시각적 효과를 주고자 원몰 사용했을 경우 제품의 어떤 효능 기능을 나타내지 않더라도 해당 물질 화장품 전성분에 표기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화장품 완제품의 시각적 원물 꽃잎을 사용 같다고 하는데 그 효능 기능하지 않더라도 이 부분은 표시해줘야 된다고 보고요. 꽃잎은 뭐 플라워, 뭐 파우더, 뭐 플라워, 뭐 그런 인기네임이 있을 것 같고요. 아마 있으면 써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성분 함량 표시, 96번 성분의 함량 표시하는 경우 제품의 성분 함량의 범위는 레인지로 표시해야 되나요? 레인지로 표시하면 안 됩니다. 정확한 함량으로 표시해야 됩니다. 자, 용유화 제품의 보존제를 미량 사용하였어도 함량 표시해야 되나요? 마찬가지로 용유화 제작 화장품은 별도로 관리를 들어가는 제품이기 때문에 함량 표시해줘야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